하지만 남편에게 전화할 수 없었어요.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주소지를 잘못 찾아왔다고 말해서 김 빼기 싫었거든요. 결국 남편의 집보다 먼저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향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기뻐할 그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10분 남짓 걸어서 병원에 도착했고 남편이 있는 내과를 찾아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여러 개가 보였는데 그 중에 남편 이름의 진료실도 보였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진료 온 게 아니라 남편을 보러 왔다고 전하며 환자들이 빠지고 한가해지면 그 일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대기실에 지루하게 앉아 있었고 오후 5시가 넘어가자 그 많던 환자들이 모두 진료를 마치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진료가 끝났는지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박 선생님 진료 끝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네, 고마워요. 그러고 보니까 간호사님을 처음 뵙네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박상철 선생님 안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선생님이 그동안 아내분을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젊고 예쁘신 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 1살밖에 나지 않는데 간호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봐서는 저를 동안으로 봐주고 인사치레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하튼 저는 바로 남편의 진료실 앞에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답니다. 여보, 나왔어. 서프라이즈. 저는 활짝 웃으며 남편을 향해 인사했는데 그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60살이 훌쩍 넘어 보이는 늙은 남자뿐이었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어머, 어르신이야말로 누구세요? 여기 제 남편 진료실인데 저는 박상철 선생님 아내입니다. 제 말에 남자는 숱없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박상철인데요. 네? 어르신이 박상철이라고요? 혹시 내과에 동명인 선생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내과뿐만 아니라 이 병원 통틀어서 박상철은 저 하나입니다. 순간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선생님께 제 핸드폰을 꺼내들어 남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람 모르세요? 제 남편인데 이름이 박상철이고 이 병원 내과 전문이라고요.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박상철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혹시 그 병원을 착각하신 게 아닌가요?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이 이 병원이 분명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사기를 당한 건가 싶어서 진료실을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는데 안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 바쁜데 무슨 일이야? 당신 바쁘지? 지금 병원인 거야? 그럼 이제 막 수술 마치고 나오는 길이야. 그제야 저는 사기당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개인 병원 계약금 1,000만 원과 엊그제 입금한 3억까지 모두 사기꾼 배를 불려줬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냥 당신이 보고 싶고 걱정돼서 전화해봤어. 나도 당신이 무지무지 보고 싶어. 조만간 병원 그만두고 서울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 그리고 병원에 들어갈 장비가 빨리 준비가 됐다네. 그 다음 주에 바로 들어올 수 있대. 내가 계좌번호 줄 테니까 그리로 2억 입금 좀 해줘. 저는 사기꾼을 잡을 생각에 시간을 끌기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체 한도가 넘어가서 은행에 직접 가서 해야겠어. 오늘은 은행 문 닫았으니까 내일 이체해 줄게. 그래? 알겠어.
그럼 내일 이체 좀 부탁할게. 여보, 다시 말하지만 진심으로 고마워. 난 당신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개인 병원을 차리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내년에 부동산 값 뛰면 바로 당신 돈부터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말이야. 아무튼 당신은 나한테 복덩이야. 사랑해.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분노를 참았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부부 사이에 이 정도 가지고. 나도 사랑해. 바쁠 텐데 이만 끊자.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다시 일어서기가 몹시 힘들었네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아닐 거라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혼자 망각에 빠진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발 오늘 알게 된 진실이 모두 가짜이길 마음속으로 빌면서 말이죠. 인근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신고 접수 용지에 제 상황을 간략하게 써서 순경에게 전했고, 사기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된 순경이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와 통화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지능범죄과로 안내받아 형사 둘과 마주 앉게 되었답니다. 남편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요?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박상철이요. 제가 아는 이름은 그건데 아닐지도 몰라요. 네? 아니 결혼한 사이인데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뇨? 저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룬 것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신혼집 역시 마련하지 않았고 주말마다 만나는 부부 사이라고 전했답니다. 그러자 형사 한 분이 말하더군요. 그럼 부부가 아니시네요. 그냥 결혼 약속을 한 연인 사이에 불과하네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의사로 거짓말했고 박지은 씨는 개인 병원을 차려주는데 3억 1천만 원을 이체했다고요. 형사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넋을 놓고 여기저기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경찰서에 온 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얼굴을 마주하게 됐었습니다. 그이의 사진이 형사실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수십 명의 현상수배범 사이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그이의 얼굴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요. 신준수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제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 형사 둘이 제가 찍어둔 남편 사진을 보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신준수 어딨나요? 아니, 모르신다고 했죠? 그럼 핸드폰 번호 가지고 있으시죠? 네, 아까도 통화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위치 추적을 의뢰하더군요. 그리고 형사 여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범죄진흥과 형사실에 덩그러니 앉아서 한숨만 길게 내쉬며 남편, 아니 사기꾼이 잡혀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조금 긴장이 풀리자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이 떠올랐어요. 3억 1천만 원. 그 돈을 무사히 되찾길 두 손 모아 기다렸죠. 해가 지고 경찰서가 조금 조용해지자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형사들은 아직 남편을 찾지 못했는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성을 찾은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며 경찰들이 제발 사기꾼을 잡아오기를 기다렸네요. 이윽고 복도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벌떡 일어나 문 앞을 응시했습니다. 걸음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고 곧 홀로 있던 형사실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쇠고랑을 찬 사기꾼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에게로 달려가 있는 힘껏 따귀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뭐야 당신? 진짜 사기꾼이었어? 정말 나한테 사기를 친 거냐고! 젠장. 재수없게 걸리고 말았네. 저리 꺼져! 그이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180도 변한 건 물론이고 천박한 말투와 더러운 인상이 사기꾼이라고 증명해줬답니다. 결국 제 눈으로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걸 확인하자 저도 눈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 좋아하네. 야, 이 사기꾼아. 나한테 뜯어간 돈 내놔. 우리 부모님 사망보험금 내놓으란 말이야. 미친 듯이 달려든 저는 형사 둘에게 붙잡혀 사기꾼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 진정하세요, 박지은 씨. 돈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신준수가 돈을 인출하지 않았어요. 아마 박지은 씨한테 장비값이라고 2억을 더 받으면 돈을 찾아서 도주하려고 했나 봅니다. 하마터면 전부 잃을 뻔했어요. 대포 통장에 대포폰을 쓰고 있어서 박지은 씨가 오늘 찾아오지 않았다면 못 잡았을 겁니다. 천만다행이었어요.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사기당한 건 달라지지 않아 사기꾼을 조업해주고 싶었습니다. 형사들이 흥분한 저를 계속 달래주고 안심시켜줘서 겨우 진정하게 되었고 사기꾼이 진술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답니다. 사기꾼은 여러 사기건으로 도주 중이었는데 제대로 몇 건 하고 멀리 도주하려고 했답니다. 사기꾼은 돈 많은 여자를 꼬시려고 아예 의사 가운을 준비하고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네요. 의사라고 하면 여자들이 줄 설 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어쨌든 저와 병원에서 부딪힌 그날 제가 병원비를 수납하려고 했는데 카드 한도가 넘어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통장에 찍힌 잔고를 매 눈으로 확인했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망보험금 액수를 보고 표적으로 삼은 거였죠.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의사 연기를 하고 저에게 접근한 거였답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넘어가자 이 방법으로 여러 여자 등쳐먹을 계획을 세우고 여러 지역의 병원을 오가며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었답니다. 게다가 코로나 덕분에 결혼식을 생략하는 술수를 쓰게 되었고 저와도 주말 부부로 지낸다는 거짓을 꾸며낸 거죠. 또 제가 병원을 계약하러 가는 날 갑자기 피로를 느끼고 잠이 들게 된 이유가 사기꾼이 저 먹으라고 사온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절하듯 잠들자 병원에 가서 계약한 척 집으로 와서 위조된 계약서를 내밀었던 거죠. 저는 그걸 아무 의심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게 제가 돈을 입금하자 저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는 찾아오지 않고 다른 대상의 집에 오가며 개인 병원 차려줄 돈이 필요하다고 꼬시고 있던 거죠.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병원으로 찾아와 검거를 하게 된 거고요. 만약 집에서 잠자코 있었으면 2억까지 더 입금해서 5억이 넘는 돈을 사기당할 뻔한 거죠. 또 사기꾼은 저를 쳐다보며 여자들과 몇 마디만 나눠봐도 순진한지 아닌지 쉽게 알아본다며 호구 찾는데 도사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저는 다시 사기꾼에게 달려들어 따귀를 날리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르렁댔어요. 그러자 한 형사가 저를 말리며 아가씨 그만 좀 하세요. 저런 놈한테 당한 아가씨한테도 문제가 있다고요. 남편 정체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박지은 씨 잘못도 있다고요. 그렇게 순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좀 참으세요. 하고 말하는데 제 전곡을 찔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저에게도 문제가 참 많았죠.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 것도 속고 이름도 나이도 모두 속았으니 바보 같은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사기꾼은 조서를 마치고 유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절 보며 말문을 열더군요. 멍청한 줄 알았더니 완전 영악하네. 남편을 못 믿어서 병원까지 찾아가냐? 하여튼 우리나라 여자들은 의심이 너무 많아. 너만 아니었으면 다른 여자들한테 등쳐먹은 돈까지 더해서 10억 넘게 벌었을 텐데 하루만 참고 있지. 뭐하러 내려와서 이 야단을 피운 거야.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니?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나 본데 난 너한테 모든 걸 걸었어. 네가 준 사랑도 철석같이 믿었다고. 이 사기꾼아. 사랑? 하해요. 그러니까 네가 사기 대상이 된 거야. 세상엔 사랑 같은 건 없어. 돈이 전부라고. 너도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내가 돈 잘 버는 전문이라니까 혹해서 빠진 거잖아.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회사 말단 직원이었으면 쳐다나 봤을까? 그러니까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야. 이번에 운 좋게 돈을 돌려받게 됐지만 다음에 남자 만날 때는 조심해둬. 나한테 좋은 거 배웠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사기꾼의 말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는데 모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만약 사기꾼이 돈 못 버는 말단 직원이었으면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말이 맞아. 나도 속물인 셈이지. 의사 남편이라니까 통장이 저절로 열리더라. 그런데 난 적어도 사랑은 했어. 그건 진심이었다고. 이에 사기꾼은 저를 비웃었고 저는 당장 그곳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 하나가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아, 제 돈 돌려받아야죠? 여기 있습니다. 박지은 씨, 그 사기받은 돈 말고도 포상금도 들어갈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박지은 씨 덕분에 저놈을 잡았으니 3천만 원을 포상 받으실 겁니다. 네? 포상금 3천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한 말은 잊으세요. 박지은 씨 흥분 가라앉히려고 일부러 막말을 한 겁니다. 박지은 씨는 신준수를 잡는데 큰 공헌을 주신 분이에요. 저 사기꾼 덕분에 현상금 받으셨으니 이걸로 위로 삼으시고 다음부터 남자 조심하고 지내십시오. 그 순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바로 사기꾼에게 돌아가 조롱했습니다. 야, 넌 깜빵 가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난 너 신고한 포상금 받게 됐다. 무려 3천만 원이란다. 내가 이겼어.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뭐? 3천만 원? 꼴랑 그 푼돈 가지고 이렇게 신난 거냐? 아, 짜증나. 그래, 네가 이겼다. 됐냐? 사기꾼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자 마지막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형사들이 시켜먹은 중국집 그릇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중 누군가 짬뽕 국물을 그대로 남겨뒀더라고요. 저는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짬뽕 그릇을 주워들었고 사기꾼이 들어가 있는 유치장을 향해 국물을 시원하게 뿌려줬습니다. 이윽고 시뻘겋게 물든 사기꾼의 면상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며 복수에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자기들이 그걸 다 치워야 한다며 저에게 짜증을 부리듯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한번 짬뽕 국물을 뒤집어 쓴 사기꾼은 폭행 혐의로 저를 고소해달라고 형사들에게 말했는데 형사들이 넌 짬뽕 국물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써도 싼 놈이야. 입 닫고 가만히 있어. 하고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휘파람을 불며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말이죠. 며칠 뒤 제 통장에는 사기꾼에게 준 3억 1천만 원과 포상금 3천만 원이 함께 입금되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돈이 통장에 찍히자 분노하던 감정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기당한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새로 시작한 게 공부였어요. 저도 남들처럼 스펙을 쌓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조건 좋은 남자를 바랬던 제 속내를 사기꾼에게 들키고 나서 더 나은 제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토익 점수를 900대로 받았고 웹디자인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웠답니다. 그렇게 새로 얻게 된 직장은 대기업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자 저조차도 놀라곤 했답니다.
사기꾼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줬는지 인생의 성공가를 달리고 있다니까요. 저란 사람 참 웃기죠? 여하튼 저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연은 이렇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있고 꿈도 더 크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남자 보는 눈을 높였습니다. 직업이 아닌 진실됨과 성품을 볼 능력이 생긴 것 같답니다. 앞으로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질지 모르겠지만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보고 선택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셨길 바랄게요.